얼마 전 중국이 미국에 되지도 않는 허세를 부리다가 크게 한 방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홍콩 SNP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하며 그녀가 탑승한 미공군 소속 C-40C의 추적을 시도했습니다. 위치 식별 장치 ADS-B가 켜져 있어 항로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중국이 미사일을 조준하고 격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중국의 최신의 전자전기인 젠16D와 최첨단 레이더가 탑재된 055형 구축함이 동원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셈인데요. 그런데 추적은 중국의 무시무시한 으름장과 달리 허무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미국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군용기의 방해작전으로 추적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깝게 추적에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거의 모든 전자전장비가 작동불능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의 실패가 별로 놀랄 일도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055형 구축함에 대해서는 레이더 탐지 범위가 500km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일 정도입니다. 그간 중국 무기에 꾸준히 제기되던 신뢰성 논란이 그저 사실로 밝혀졌을 뿐이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 미중 전쟁의 예측 시나리오가 미국의 승리 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현대전에 있어 정보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전자전 능력은 물리적 타격 능력 이상으로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투의 범위가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현대전에서 정보 수집 능력은 곧 눈과 귀가 얼마나 발달해 있느냐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또한 꾸준히 전자전 능력을 개발해 왔는데요. 일례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련이 북한에 공유한 미사일에 우리 국토는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자전 체계는 군사비밀 중에서도 특급 비밀 취급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제 한국인답게 우리는 피난한 노력 끝에 전자전 체계 자립에 성공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정도의 전자전 수준이면 북한의 감시 장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전 세계 3위를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심지어 KF-21 보라매에는 국내 최초로 고출력 지라갈륨 증폭기, CMDS, EWC, RWR 제어기, 재밍 신호 발생기 등 각종 전자전 장비를 통합 전자전 체계로 묶어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 통합 전자전 체계 덕분에 KF-21은 혼자서도 미사일 탐색기의 신호 수집 및 분석, 전파 공격 등의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즉 KF-21은 다른 전자전 장비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적의 방공 레이더를 농락하고 일방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KF-21은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의 전자전 능력이 얼마나 강하든 아무 소용없다라며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보유한 EMP탄 때문입니다. EMP탄이란 목표 지역 상공에서 폭발하여 범위 내 통신과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폭탄이나 미사일을 의미하는데요. 물리적인 피해는 없지만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을 가리지 않고 먹통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재래식 EMP탄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범위와 위력이 수십 배나 강력한 핵폭발 기반의 EMP탄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의회 자문단체인 국가국토안보에 대한 EMP 대책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을 지원받아 초강력 EMP 무기 개발 역량 역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조차 두려울 만큼 치명적인 무기인데요. 북한이 보유한 핵폭발 기반 EMP탄 정도의 범위와 공격 능력이면 고도 400km 상공에서 폭발할 시 미국 전역의 통신과 전자기기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EMP 공격은 전자기기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회로를 완전히 태워버리기 때문에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죽하면 미국 방부사나 국방기술정보센터는 EMP탄을 핵폭탄과 마찬가지인 대량 파괴 무기로 규정했을 정도입니다. 즉 일각의 주장처럼 아무리 강력한 전자전 장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EMP탄 한 방이면 사실상 모든 전자전 장비가 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막강한 위력에도 불구하고 EMP탄은 핵폭탄과 다르게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력이 다소 실감나지 않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비교적 최근에 EMP 공격을 받았을 때와 매우 유사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1년 10월에 벌어진 KT 인터넷 장애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사소한 코드 문제 하나로 약 1시간 30분 동안 KT망을 이용하는 모든 전자전기의 통신이 마비되었는데요. 한국의 대표 통신망 3곳 중 고작해야 한 곳의 통신망이 마비되었을 뿐인데도 금액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전국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KT는 경찰서와 소방서의 신고 시스템 또한 담당하고 있어서 마비 시간 동안 112, 129 등의 긴급 신고도 먹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전국민적 재난 상황임에도 이에 대처할 공공기관들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EMP가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그런데 진짜 EMP 공격은 단순한 통신마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를 마비시킵니다. 당장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뿐만 아니라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첨단 전자장비가 탑재되어 있는 최신형 자동차 또한 시동조차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EMP는 군의 각종 장비를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회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아주 위험한 무기입니다. 더군다나 폭탄이나 미사일과 다르게 목표물을 특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피해 규모 면에서는 핵폭탄보다 더욱 무서운 무기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한데요. 최근 대한민국이 EMP 공격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차세대 물질을 개발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MP가 터지는 순간 우리 군의 지휘통제체계, 방공망, 전산망 등이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EMP탄 또는 전자기 펄스탄은 군용과 민간용 전자장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EMP 공격이 시작되면 반도체로 작동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연구진이 이런 가공할 EMP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맥신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질구조제어센터는 새로운 전자파 흡수 소재인 맥신을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2021년에 공개했습니다. 이 소재는 티타늄, 탄소, 질소의 화합물로 1나노미터 두께의 평면 구조를 가진 나노 소재인데요. 그런데 이미 한국은 5년 전인 2016년 전자파를 차단하는 맥신 소재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의 맥신 소재는 티타늄과 탄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로 전자파 차단 성능은 뛰어났으나 전자파를 흡수가 아닌 반사하는 성질을 가져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진은 이를 극복하고 기존 맥신에 질소를 추가하여 새로운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맥신 필름에 간단한 열 처리를 하면 매우 작은 구멍이 있는 다공성 메타 구조를 형성하는데요. 이렇게 형성된 메타 구조는 유효 유전율과 유효 투자율이 크게 변하여 매우 낮은 필름 두께에서도 우수한 전자파 흡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머리카락 두께와 유사한 40마이크로미터의 맥신 필름으로 116dB 이상의 높은 전자파 차폐 성능을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이 기술을 이용해 아주 얇은 필름으로 제작하면 전자기 펄스 폭탄을 대비한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고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에 적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두께는 머리카락 굵기에 불과하지만 군과 민간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를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은 EMP에 대한 다른 대비도 철저하게 준비 중인데요. EMP 공격을 막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건물을 지을 때 벽 내부에 금속막을 넣어 전자파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폐 기술이 있고, 건물 내부에 전자기기로 들어가는 모든 전선에 방호 대책을 마련하고 전자장비에 EMP가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필터링 기술, 피레침과 마찬가지로 전자파를 땅으로 흘러가게 유도하는 접지, 전류 흐름을 막기 위해 전기 시스템의 기능적인 부분을 분리하는 절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청와대 지하벙커나 합동참모본부 계룡대 등 전쟁지 주요 시설에 4가지의 EMP 방어 기술을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모든 군사 장비는 EMP 테스트를 거쳐야 실전에 배치되는데요. 게다가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케이트 흑표나 K9 자주포 같이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무기체계라도 EMP 공격에 대응해 수동식으로 사격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EMP 공격 대응 방법은 북한 등의 적성국들이 EMP탄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해서 무력화시키는 방법일 텐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마저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전탄이라는 아주 특수한 무기의 체계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정전탄이란 변전소나 발전소 같은 주요 전력망을 타격하기 위한 비살상 무기로 폭약 대신 니켈이 함유된 탄소 섬유가 들어있는 폭탄입니다. 목표 지역의 전력망 상공에서 폭발하면 탄소 섬유가 무수히 방출되면서 송전선의 합선을 유발하는 원리입니다. 게다가 정전탄은 민, 관, 군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EMP탄과 다르게 원하는 지역만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 비살상 무기 체계인데요. 특히 한국에서 개발 중인 정전탄은 무유도 폭탄을 유도 폭탄으로 바꿔주는 KGGB 유도 키트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항공폭탄 탄두의 폭약 대신 탄소 섬유로 구성된 자탄을 넣어 유도 키트를 이용해 정밀 타격하는 것인데요. 즉 한국의 정전탄은 전투기를 통해 원거리에서 투하되면 입력된 표적까지 스스로 날아가 일정 기간 적의 전력 공급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덕에 EMP탄과 달리 대량 파괴 무기를 사용한다는 정치적 책임 없이 원하는 지역의 전력만을 차단하는 스마트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효과 면에서는 EMP와 거의 유사한 정도입니다. 일례로 이미 정전탄 사용 경험이 있는 미국은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나시리아에 있는 변전소와 발전소에 정전탄 공습을 가해 30일간 해당 지역의 전력망을 마비시켰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정전탄 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1990년대 말부터 차세대 EMP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1km 유효 반경을 가진 비핵 EMP의 시험 개발을 완료했고 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10km의 유효 반경을 갖는 EMP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km의 유효 반경을 가진 EMP탄만 언론에 공개했지만 지금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수년 안에 최종 목표의 EMP탄까지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상세 재원을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방어 공격 양쪽에서 최강의 전제전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